감사드립니다. 제 속에서 헤매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신 또 주님께서 하신 일을 이 시간 열방교회 귀한 하나님의 종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 가운데 또한 사역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종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알게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제가 선교 또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 있었던 직업이 뭐였냐면요, 언양어선 마구로배 선장이었습니다. 참치를 잡는 언양어선 선장이었었는데요. 배가 목적을 두고 가면 항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배가 목적이 없이 바다에 떠 있으면 표류라고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 또 선교사들 또 사람들 목적이 없이 가면 그 사람은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힘이 납니다. 비록 여러분들보다 늦게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또 여러분들이 저보다 다 연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어린 것 같습니다. 또 목사 안수도 받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또 사역을 펼친 것도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사람들이 볼 때 성공한 목회자다, 성공한 선교사다,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있어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웠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칼빈이 말씀하셨죠. 물 한 방울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와 만남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2008년도 2부작으로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제 간증이 귀하고 또 길고 또 사람들이 더 듣고 싶어서 저를 2부작으로 불러서 그런 적이 있는데 오늘은 함축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요. 기회가 된다면 선교 활동까지 제가 이렇게 USB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선교 활동은 좀 보여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시간상. 저는 아버지 어머니 슬하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어머니는 서울 사람이고 아버지는 충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시골에서 논마지기를 자신께 아니라 다른 집에서 머슴살이 하면서 살다가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두 분이 만나서 이렇게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에는 굉장히 어렵게 살았던 것이죠. 쌀밥 구경하기가 힘들었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따라 서울로 와서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날은 뭔가 한 끼라도 어떤 쌀이 아닌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 그렇지 않으면 맨날 굶었어요. 근데 저는 기억나는 건 8살 이후입니다. 8살 때 너무 배가 고파서 집에 있으면 굶어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혼자 집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딜 다니냐면 중국집, 식당가를 이렇게 다녀요. 그럼 왜 중국집, 식당가를 갔냐면 거기 가서 시켜 먹고 도망가려고요.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서 시켜 먹고 눈치 봐서 도망 다니고 아니면 걸려서 매 맞고 또 설거지하고 또 파출소로 끌려가고 이런 일을 계속해서 그랬어요. 그래도 저는 매 맞는 것이 굶는 것보다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집을 나와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그러니까 막 한글을 터득할 때쯤에 제가 나오게 돼요. 그때 어렸을 때 생각이 뭐였냐면 다른 가정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굶는가? 난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아버지가 돈이 없고 이런 개념은 모르겠고 단지 내가 태어나서 굶는다는 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이렇게 나를 굶기려면 왜 나를 만들어 놨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항상 원망을 했습니다.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굶게 합니까? 라는 이런 물음을 항상 했어요. 그러다가 가방 메고 집을 나가서 돌아다니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아무 식당에 가서 시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다가 얻어먹고, 그래서 예전에 분유통이 이제 이만한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만한데 그 통을 허리에다 메고 시집장가 가는 데만 이렇게 찾아다녔어요. 시집장가 가는 데 가면 국수를 주니까 국수를 채워가지고 이 시커먼 손으로 이렇게 먹고, 이렇게 제가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키가 큰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가 집에서 자랐다면 아직까지 빼샥 말라가지고 키도 안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잘한 것 같아요. 예,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산 찍고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도둑차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인 것 같아요. 그때 첫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교회를 알게 됐냐면, 밤에 잘 데가 없어서 이제 예배당을 들어갔더니, 옛날에 예배당은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방석이 있고요. 의자가 없었잖아요. 방석이 있고 그 방석을 제가 깔고 이제 방석을 덮고 새벽에 이제 사람들이 오기 전에 도망을 나오려고 하는데, 딱 요런 종이에요. 요런 종하고 성경책 새 거 2개가 딱 있더라고. 그래서 이 종을 갖고 나가서 팔면 짜장면 한 그릇 값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종하고 성경책하고 2개를 훔쳐갖고 나옵니다. 예. 그래 나오는데 마음이 막 찔리는 거예요. 뭐 어떤 시인이 있다라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마음에 찔려서 내가 지금 너무 나쁜 짓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종은 내가 다시 갖다 놓습니다. 종 갖다 놓고 성경책만 들고 나와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홀가분한 거야. 야, 나도 좋은 일 한번 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마음에 둔 것이 보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본 것은 이걸 갖다 팔아먹으면 이거는 관심도 없고, 이거 갖다 팔으면 짜장면 한 그릇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게 이제 그 마음을 그 훔치는 마음을 가진 것을 갖다가 놓고 가니까 그게 후련했던 것 같아요. 나오면서 혼자 흐뭇해가지고, 그래서 점심때가 되어서 내가 이제 짜장면을 또 한 그릇 먹어야 되겠는데, 이번엔 어떻게 술을 써서 먹을까 하다가 성경책을 갖고 나왔으니까 연구를 했습니다. 내가 짜장면 한 그릇 시켜 먹고 요걸 열로 뒤지고 절로 뒤지면 분명히 저 사장이 너 꼬마야 너 못 찾느냐 물어볼 것이다. 그러면 돈을 여기다가 숨겨놨는데 돈이 없어졌습니다. 이 성경책을 제펴놓고 돈을 갖고 오겠습니다. 이러면 되겠다. 그래서 그대로 가서 그 시나리오대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나오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어른들도 다 멍청하구나. 이렇게 내가 속임수에 넘어가니까.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장을 하는데, 그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넉마주의, 구두 닦기, 구두 찍새, 다른 집 담치기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너무 많은 어른들이 하는 얘기는 듣지도 않고 나 혼자 컸기 때문에. 그래서 24살 때까지 그렇게 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는 거는 관심이 없었어요. 내 배만 부르면 최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커요. 그래서 24살 때 저는 한 번에 청년으로서 어떤 마음의 방향이 좀 바뀌게 돼요. 어떤 방향이 바뀌냐면,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배고프면 길 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두들겨 패고 돈 내놓으라 그러고,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는가, 이런 전환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통해서 배를 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래가지고 부산에 가서 언양어선을 타게 됩니다. 언양어선을 타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는 제가
소년원도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여권 만들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선원수첩을 만들면 외국에도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부산에 가가지고 독항선 참치배를 타는 그런 선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에는 범죄자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배를 타는 데 있어서는. 그때 당시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나오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5대 요인인 이학수라는 분이 그 선거 삐라를 이렇게 하면서 성공을 하게 되죠. 쿠데타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이학수 그분에게 뭘 원하느냐 그래서 자기가 원양어업을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고려 원양을 정부에서 직접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많은 범죄자들을 도리어 배에다가 그 무기징역 받은 사람 또 10년형 이상 받은 사람을 배에다 싣고 다니면서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배에서 사람을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 시즌이 끝날 때쯤에 내가 이제 배를 타게 된 거야. 그때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84년도였어요. 물 좀 마시고요. 배를 타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마드리드라는 데를 가게 됐는데요. 그때는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마드리드를 갔는데 배에 들어가면 선장의 그 명령에 따라서 실항사까지 그 명령을 그 선원들이 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원체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이라서 누구의 말도 이렇게 존중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왔던 사람이라서 저한테 막 명령하는 걸 싫었어요. 그래서 한 날은 내가 그 마드리드에서 나가서 일주일 동안 어떤 밭에 있다가 여자들하고 술 취해가지고 허랑방탕 하다가 돈 다 떨어져가지고 다시 배로 들어오게 됐는데 들어오자마자 그 선장 비롯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몰매를 맞게 돼요. 왜 그런 몰매를 맞게 됐냐면 일단은 마드리드에 소련 배들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소련 배들이 북한 그 선원들이 들어오는데 북한 선원들이 한국 선원들을 납포해 가요. 꼬셔가지고 그런 일이 그때 자주 있었어. 그래서 내가 북한에 끌려갔는 줄 알고 이렇게 이제 염려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 멋대로 돌아다니다가 들어온 걸 알고 그래서 제가 얻어맞고 이제 거기서 배가 출항을 하게 됩니다. 얻어맞을 때는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둬가지고 다 때려 잡으려고 그랬어요. 스스로 선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실항사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때려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7명이 덤벼드니까 제가 혼자 이제 어려워서 안 됐죠. 그러고 나서 배를 나갔는데 그 배가 한번 나가면 6개월에서 1년 떠 있습니다. 바닷가에. 그럼 무슨 일을 하냐면 낚시를 바다에다가 던져서 그 낚시에 물려있는 참치들을 손으로 당기는 거예요. 손으로 당기다 보니까 이 손이 팅팅 불어가지고 굳어서 이래 돼요. 막 부풀고 발은 장화를 항상 싣고 다녀서 항상 굳은 살에 먹이고 22시간 일하고 2시간밖에 못 자. 그러니까 담배 한 대 피고 눈을 딱 감았는데 잠이 들었어. 담배가 다 타가지고 이 손을 태웠는데도 아픈 줄 몰라요. 그리고 발가락은 장화를 신고 있으니까 오징어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쥐가 그렇게 갉아먹는데 그 안에 거의 뼈대까지 긁어먹었는데도 아픈 줄 모르고 잤어요. 피를 줄줄 흘리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판단하냐면 나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너무 힘이 드는구나. 에이, 뒤에 가서 그 스크로 돌아가는데 내 뒤로 내 몸을 빠뜨리면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구나 생각을 들고 뒤에 가서 담배 한 대 물고 누우려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야. 네가 죽으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사는데 사용해보지 않겠느냐.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전 놀랐어요. 이게 무엇이 나한테 들리는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힘들다 어렵다 라고만 생각했지 한번 해보겠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해보겠다라는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일에 적응을 시작하는데
그게 굉장히 빠르게 습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재밌어지고 일 능률이 생기고 그러니까 배 선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를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